저는 아직도 그분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 밤 회장님께서 제 손목을 살며시 잡으셨을 때의 그 미세한 떨림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하지만 그래서 더 진실된 사랑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온기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겐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선희, 나이는 47입니다. 10여 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서야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줄곧 간병인으로 일해왔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제게는 숙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타고난 꼼꼼한 성격 덕분인지 저는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었고 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아주 특별한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박영호 회장님이라는 분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65세 연세에 국내 유수의 고급 정장 회사를 일구신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거동이 조금 불편하실 뿐 심각한 상태는 아니며 3년 계약으로 상주하며 돌봐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회장님 댁에 제 개인 방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빠듯한 월세에 허덕이던 저로서는 마치 꿈만 같은 기회였습니다. 회장님 댁을 처음 찾아가던 날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묵직한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잘 가꿔진 넓은 정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기역자 형태의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집은 고즈넉한 멋과 세련미를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박영호 회장님이셨습니다. 170cm 남짓한 키에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에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회색 카디건과 감색 슬랙스를 입고 계셨는데 그 옷매무새 하나하나에서 평생을 최고급 정장과 함께 살아오신 분의 섬세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선희 씨군요.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살짝 굽은 어깨와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총명하고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회장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거실은 고급 가죽 소파와 함께 벽면을 가득 채운 서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도서관을 옮겨놓은 듯했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하십니까? 제가 묻자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들인 습관입니다. 요즘은 눈이 침침해져서 큰 글씨책만 겨우 읽지만요. 그 말씀 끝에 묻어나는 아쉬움이 제게도 전해졌습니다. 제 방을 보여주시며 회장님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방이 좀 좁을 텐데 괜찮겠어요. 하지만 제가 살아왔던 좁은 원룸들에 비하면 그곳은 천국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아늑한 침대와 옷장, 작은 화장대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게 갖춰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정원의 감나무가 그림처럼 들어왔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진심 어린 대답에 회장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날부터 회장님과의 잔잔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에 간단한 체조를 돕고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식사는 김순옥 씨라는 50대 후반의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순옥 씨는 그 집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고 저를 처음 본 날부터 친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선희 씨,
회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니까 마음 편하게 지내요. 다만 자식분들이 좀, 그런 면이 있긴 해요. 순옥 씨의 의미심장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때는 그 말의 진짜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에게는 신을 넘긴 첫째 아들 박준호 씨와 둘째 딸 박미영 씨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버지를 찾아왔지만 첫 만남부터 그들의 시선이 제게 곱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간병인이 필요하실 정도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잖아요. 큰아들 준호 씨가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그냥 가끔 도움이 필요할 뿐이다. 선희 씨가 옆에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구나. 회장님의 대답에 준호 씨는 입을 다물었지만 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딸 미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건강관리 잘 부탁드려요.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정말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오전 집 주변을 산책할 때면 항상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희 씨도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으면 답답할 텐데 같이 나가서 바람이나 쐴시다. 산책길에서 회장님은 젊은 시절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셨습니다. 25, 작은 양복점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장 브랜드로 키워낸 파란만장한 성공기,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분과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까지. 아내가 참 예뻤어요. 성격도 명랑하고 웃음도 많았지. 5년 전에 떠났지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회장님의 눈가에 아련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러게요. 자식들이 가끔 오긴 하지만 그들도 각자 바쁜 삶이 있으니까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책을 읽거나 바둑을 두었습니다. 회장님의 바둑 실력은 상당했지만 저는 초보라 매번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희 씨, 너무 성급해요. 바둑은 기다림의 미학이거든요. 회장님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훈수를 둘 때마다 제 얼굴은 까닭없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어느새 제 마음속에 회장님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저는 간병인이고 회장님은 제가 모셔야 할 분이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웃으실 때마다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고 회장님이 조금이라도 찡그리시면 제 마음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5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 순옥 씨가 퇴근한 후 저는 제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을까요? 회장님께서 제 방문을 노크하셨습니다. 선희 씨, 잠깐 나올 수 있어요. 나가보니 거실 테이블 위에 양주 한 병과 글라스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해서요. 혼자 마시기는 쓸쓸하고. 선희 씨도 한 잔 어떻습니까? 회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걱정스레 묻자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고 그냥 문득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와서요. 그날 밤 저는 회장님과 함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물음에 저는 제 삶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끝난 결혼 생활, 홀로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간병인의 길, 그리고 외로웠던 지난 시간들까지. 참 힘드셨겠군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 5년 동안 정말 지독하게 외로웠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더 깊은 술잔을 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선희 씨.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침대에서 자면 안 되겠습니까?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회장님, 술 많이 취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당황해서 애써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취한 게 아닙니다. 정말 외로워서 그래요. 선희 씨. 늙은이라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 목소리에 담긴 깊은 고독에 제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의 외로움이 제 가슴에 고스란히 박혔고 동시에 제 안에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저 역시 지난 10년간 지독하게 외로웠으니까요.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웠으니까요. 회장님. 제가 망설이는 사이 회장님은 제 손을 더 꼭 잡으셨습니다. 선희 씨가 이 집에 온 후로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어요. 혹시 나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제 고백에 회장님의 눈가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회장님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은 놀라울 만큼 건강하셨습니다. 저를 대하는 손길은 한없이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10년 넘게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들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회장님의 품에 안겨있을 때 저는 비로소 안전하고 따뜻한 진짜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순옥 씨가 출근하기 전에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살금살금 일어나려는데 잠에서 깬 회장님께서 아쉬운 듯 물으셨습니다. 벌써 가요? 어젯밤 고마웠어요. 회장님의 그 한마디에 제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흘 뒤 회장님은 다시 제게 술잔을 권하셨고 저는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술은 그냥 생략하면 안 될까요? 제 말의 의미를 알아차린 회장님께서 씩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방으로 갈까요? 그날부터 우리만의 은밀하고도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충실한 간병인과 환자로, 밤이 되면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연인으로, 회장님은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선희야, 처음으로 제 이름을 반말로 불러주셨을 때 제 심장이 얼마나 세차게 뛰었는지 모릅니다. 저를 정말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제가 용기를 내어 묻자 회장님은 저를 깊이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야. 사랑하고 있어.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회장님은 사랑해요. 하지만 행복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 씨와 미영 씨가 굳은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준호 씨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도 앉으세요. 함께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선희 씨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준호 씨의 직접적인 질문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일찍 왔을 때 선희 씨가 아버지 방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도 당황하신 듯했지만 이내 결심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거냐? 아버지, 나는 선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선희도 나를 사랑해. 회장님의 당당한 선언에 제 가슴은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나이 차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리고 저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게 분명해요. 미영 씨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회장님 재산 따위에는 관심 없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요. 진심. 18살이나 차이 나는데 준호 씨가 비웃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법적으로 결혼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이로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제 단호한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조차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법적 결혼은 생각 안 한다고요. 미영 씨가 되물었습니다. 네, 전혀요. 재산 분할이나 상속 같은 건 처음부터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한참을 침묵하던 준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로 법적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각서도 쓸게요. 종이 위의 약속보다 마음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회장님은 제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으로 물으셨습니다. 선희야, 정말 괜찮겠어? 내가 죽으면 너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 순간 회장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제 말에 회장님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고맙다, 선희야.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이 당당하게 사랑했습니다. 순옥 씨도 우리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년이 더 지났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예쁜 옷과 보석을 선물하며 사랑을 표현하셨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행복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한 지 2년 반이 지났을 때 회장님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장 문제였고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회장님 곁을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준호 씨와 미영 씨도 이제는 저를 가족처럼 대하며 걱정해 주었습니다. 한 달 후 퇴원하셨지만 회장님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장님은 제게 갑작스러운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선희야, 내 아내가 되어주지 않겠니? 회장님, 저희 약속했잖아요. 알아. 하지만 내가 죽으면 너는 정말 혼자 남게 되잖니.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 회장님의 진심을 알기에 제 마음은 복잡했지만 저는 자식들과의 약속, 그리고 제 사랑의 순수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장님은 자식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희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모두가 경악한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저는 회장님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결혼할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 처음 약속 그대로 마음의 약속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제 뜻을 확인한 회장님은 더 이상 결혼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맙다, 선희야. 너 같은 사람을 만난 게 내 인생의 기적이야.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3년의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평소와 달리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회장님은 이틀 만에 겨우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으로 돌아온 회장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나중에 열어봐. 내가 떠나고 나면. 그로부터 한 달 후 어느 일요일 새벽 회장님은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선희야, 사랑해. 그것이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3년간의 정든 집을 떠나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저는 회장님이 주셨던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회장님의 친필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을 떠났겠지. 외로웠던 내게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법적인 아내는 아니었지만 내 마음속에서 너는 진짜 내 아내였단다. 너를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어. 곧 변호사가 연락을 할 거다. 놀라지 말고 내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다오. 사랑한다. 선희야. 다음 생에서도 꼭 만나자.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은 생전에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자동차, 그리고 5억 원이 든 통장을 제 이름으로 미리 증여해 두셨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상속이 아닌 살아생전의 선물로 말입니다. 변호사가 건넨 또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선희야,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내 이기심이야. 그러니 나를 위해서라도 부디 받아다오. 그래야 내가 마음 편히 갈 수 있다. 저는 회장님의 마지막 사랑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저는 회장님이 마련해 주신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복지관에서 외로운 어르신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 받았던 따뜻한 사랑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회장님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말벗이 되어드릴 때마다 저는 회장님은 떠올립니다. 회장님은 제게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남겨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받았던 기억,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변화된 제 자신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간병인과 환자의 사랑, 법적인 서류도 없는 관계.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 두 사람만이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나눈 3년의 시간이 얼마나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는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회장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저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세상을 더 환하게 비추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여운을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